끌어당김 제가 개박살 내는 영상 최근에 찍었는데 끌어당김 그거 진짜 맞나요? 저는 22살에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고졸이었어. 그때 끌어당김 법칙 보고 서울대를 내가 1년 만에 합격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년 동안 딱 했는데 평균 1등급이 나와야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보는 날까지도 저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결국 평균 5등급 나오면서 지방대도 못 가는 성적이거든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뇌에서 계속 신념을 가지면은 세상의 분자 단위로 움직여서 우주의 기운을 바꿔서 결국 물리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거 맞나요? 나도 그때는 우리 자청님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브래드 피트랑 결혼하고 싶다면 뭐 결혼이 돼? 네, 오늘은 유튜브계 최고의 부자 켈리치 회장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간. 부자가 맞는지 끌어당김이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치 회장님 부자신 거 맞나요? 가끔 10,000명 중에 정말 한 명도 안 되는 분들이 질문할 때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제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자청님한테는 부자? 뭐가 부자예요? 난 이 정도는 돼야지 부자다. 이게 뭐예요?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면은 기업 가치도 사실 돈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자산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만약 회사를 지금 매각한다. 그럼 대략 얼마 정도 평가받을 것 같으세요? 한국 돈으로 7천억 정도에 매각하라고 저는 진짜 회사 매각 제안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지분 100%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저랑 제 남편이 100% 갖고 있어요. 와... 끝났습니다. 보셨죠? 끌어당김 제가 개박살 내는 영상 최근에 찍었는데 끌어당김 그거 진짜 맞나요? 끌어당김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뭔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하면은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 저도 다양한 뭐게 있겠죠, 이유가. 근데 그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은 끌어당김의 법칙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끌어당김이 모두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냐면 진짜 우리가 상상을 하고 그 상상한 것들을 계속 끌어당겨서 그것을 이룬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law of attraction이거든요. 근데 law of 고야를 같이 해야 돼요. 매일 작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감나무 밑에서 그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감을 내가 먹는 거를 상상하면서 나는 감나무에 올라간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는 안 이루어졌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계속 실행력까지 같이 쌓아가면서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상상만 하는 사람은 망상이에요. 생각만 하고 다음날 일어서 지우고 생각만 하고 지우고 이건 망상이고 정말 시각화하고 정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해야 되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끌어당김 법칙이 유의미한 부분은 뭐냐면은 시각화를 하고 내가 될 거를 생각하고 목표의식을 잡으면은 우리가 뇌에서는 금방 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1일 날 이런 거 이뤄야겠어 라고 했어. 근데 며칠 지나면은 뭔가 위기가 닥치고 막 상사가 갈구고 사업이 힘들고 이러면서 이거를 망각하면서 루트가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만약에 시각화를 하고 100번 쓰기를 만약에 했어. 끌어당김 법칙으로 했어. 그러면 뇌가 이제 집중할 곳을 딱 타겟팅을 하니까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이해하긴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정말 맞아요. 끌어당김 법칙 이룬 나 같은 경우도 작심삼일 합니다.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다시 결정하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만 한다면 이루어질 확률이 저는 진짜 굉장히 높다고 봐요. 3일은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선순위나 둘 거냐. 그게 100번 쓰기거든요. 석 달 동안 내 꿈을 쓰는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매출을 2025년에 이루겠다. 그것을 100번을 써가지고 100일 동안 쓰는 거잖아. 이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이게 우선순위라는 걸 이미 잠재의식에서 깊게 인지하잖아요. 이거면은 3,000% 빠졌다가도 다시 들어오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잠재의식이 신념이라고 생각할 때까지 한번 주입을 하는 거야, 내 뇌에. 그게 100번 쓰기죠. 저는 사실 자기계발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뇌과학만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는 되게 뇌과학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결론을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전 너무 동의.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저는 22살에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고졸이었어. 그때 끌어당김 법칙 보고 서울대를 내가 1년 만에 합격해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1년 동안 딱 했는데 평균 1등급이 나와야 서울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수능 보는 날까지도 저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결국 평균 5등급 나오면서 지방대도 못 가는 성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결과를 맞이했었는데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뇌에서 계속 신념을 가지고
맞으면은 세상의 분자 단위로 움직여서 우주의 기운을 바꿔서 결국 물리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 그거 맞나요? 그게 맞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송중기랑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송중기랑 결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상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상상을 하다 보니까 송중기가 딴 사람이랑 결혼해버렸네? 아니면 내가 대학에 떨어졌네?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해야지. 아, 송중기는 언젠가는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시던가, 재수를 해서 내가 대학에 다시 가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우선순위에 대고 그것을 지속할 때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건데 포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 거를 끌어당겨야 되지 송중기 거를 끌어당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끌어당겨. 왜 내가 송중기를 좋아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상한 인상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자상한 이미지를 제가 끌어당겨서 저는 우리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완전 이상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청님이 진짜 꿈이었으면 계속했을 텐데 내가 작심 3일이 되었던, 작심 몇 년이 되었던 그걸 내가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다른 꿈을 꾼 거죠. 그런 것 중에 죽어도 내가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든가 나는 내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는 포기가 안 됩니다. 방법은 바뀔 수 있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서 1,000억짜리 사업가가 될 거야. 아니면 내가 대학은 떨어졌지만 진짜 밑바닥에서 현장에서 공부해서 나는 1,000억짜리 부자가 될 거야. 더 나아가선 좋은 대학에 가려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였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끌어당긴다면 이룰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론적인 게 조금 궁금한데 뇌에서 끌어당김을 해서 우주의 물리를 바꿔서 영향을 미친다.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경우는 가능했습니다. 저는 자청님도 잘 알고 아마 지금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자청님보다 한 100배는 더 성공할 건덕지가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중졸이었고요. 자청님 보면 나 못생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뭐 그런데 전 진짜 난독증에 제 유튜브에 보시면 영어로 진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게 몇 개 나왔어요. 영어를 저 따위로 못하면서 무슨 사업가야 얘 뻥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공장에서 고등학교 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었잖아요. 이런 근덕지가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15년 전만 해도. 근데 내가 끌어당김의 급직을 처음 접하고 지속적으로 제가 막 끌어당겨 봤어요. 이게 된단 말이야? 나도 그때는 우리 자청님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브래드 피트랑 결혼하고 싶다 뭐 결혼이 돼? 근데 제가 우울증에 그때 빠졌었잖아요. 빚 10억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죽어도 믿어봐야 되겠다.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크릿이라는 책만 본 게 아니라 그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와닿았고 내가 이거 믿어보고 말 거야. 왜냐하면 직접 제 채널에서 인터뷰까지 했었거든요. 그 책에서 나왔던 사람들.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시크릿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인터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실제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고 그것이 실행해서 이룬 사람들을 인터뷰한 거야. 근데 왜 켈리가 거기서 거짓말해? 내가 그 거짓말 해줘서 내가 이득 보는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책 수익금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한테는 맞는 얘기겠구나. 내가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 믿어볼게. 그리고 저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한 60번 제가 읽었거든요. 그 책을. 그냥 믿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책 덕분이었던 제가 실행력이 점점점 나도 모르게 쌓아갔던 저는 어쨌든 17년 전 무직이었을 때 상상했던 걸 수십 배는 넘쳐 흐르게 이루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캐리치 회장님이랑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전파를 하려고 하지? 제가 어느 날 한 2년 전인가 캐리치 회장님 그 영상을 본 다음에 샤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승전 책 글쓰기 만물론자거든요. 이게 가장 베이스에서 돼야만 지능이 높아지면서 모든 걸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입장이에요. 5년 내내. 캐리치 회장님은 좀 더 근본적으로 끌어당김을 밀고 저는 다른 걸 밀고 어떻게 보면 주원규 PD도 유튜브로 이제 너무 인생이 잘 풀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유튜브를 제발 해봤으면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저는 책을 만나고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너무 전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만 해도 이제 정말 암담했었고 성적이나 돈이나 외모나 최하위권이라고 되게 믿었었고 근데 책을 읽고 이렇게 변하니까 저도 그랬듯이 켈리치 회장님도 자신의 경험상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스스로 경험했고 증명했고 이걸 통해서 변한 사람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거를 좀 전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진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를 한 20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공감 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저도 문득 느낀 거예요. 아하 모먼트인데 저한테도 그래서 켈리가 이거 얘기해주고 싶었구나. 그러네요. 저도 처음에 시발점은 이것을
그것을 믿어보고 이제 실행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라든지 잠재의식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었나 보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역행자 잘 봤는데 책으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걸 전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완전 공감 갑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이제 알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켈리제 회장님 영상을 더 많이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시각화랑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영상에서 얘기하시지? 와 이거 안 지루하신가? 약간 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모든 영상에서 결국에는 책을 읽어라 이거를 하루 10분씩이라도 글쓰기를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해라 이런 거를 진짜 모든 영상에서 저는 거의 하거든요. 그래서 책 리뷰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도 했던 것 같고 다 비슷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네, 오늘 끌어당김의 법칙 반대파 대표적인 인물 자청인 켈리체 회장님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켈리체 회장님의 이야기하는 것들에 반박하고 싶을 때도 많지만 저는 진짜 중요한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해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다 해보거든요. 저도 끌어당김 다 해보고 시각화도 해보고 냉수마찰은 못 해봤는데 지금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냥 꼴보기 싫고 싫더라도 일단 그거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켈리체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책도 3권을 다 읽었어요. 저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웰싱킹, 그리고 이번에 나온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까지. 책이라는 거는 만약에 학문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학자가 쓴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자기개발이나 돈을 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성과가 있는 사람들의 책은 사람들이 비판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저는 보는 편이에요.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라는 책은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저는 안 좋으면 그냥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잖아요. 왜 좋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해봤는데 그냥 됐다 더라 가설에 가까워요. 과학적이진 않아.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 저는 좋았던 건 뭐냐면은 켈리체 회장님이 40-50년 동안 자기 개발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세계의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침에 어떤 걸 했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붙이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걸 위주로 써져 있어요. 저도 여기 있는 걸 다 일일이 3-4개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5가지를 배웠으면 5가지 다 해보려고 하면서 미루게 되고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책을 1가지를 읽었으면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딱 1개를 그냥 그날 해본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좀 생각해요. 전 책에서 제일 좋았던 건 냉수 샤워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전 좋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도에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자세히 나와 있었고, 전 제일 좋았던 거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제가 봤을 때 ENTJ의 끝판왕이거든요. 일에 미친 사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일만 할 것 같은데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빈둥거리는 시간을 둬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공감을 많이 했고, 저는 오히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빈둥거리는 시간을 많이 늘리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도파민 충족을 위해서 뭐 릴스를 본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3시간 동안 여유롭게 가족이랑 식사한다던가 가만히 명상을 한다던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던가 가볍게 조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오히려 2-3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를 뛰어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런 천재도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이 괜찮으니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켈리체 회장님과 인터뷰 잘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